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실용적이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소품 박스를 하나 제작할 건데요. 짜잔! 이렇게 생긴 박스입니다. 여기에 작은 소품들을 담아두면 되게 좋아요. 고체 풀이라던가 충전기, USB, 머리끈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여러분 책상도 깨끗해지고 유용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한 전개도를 그릴 예정이고요. 이 전개도대로 3T짜리 합판을 레이저 커터기로 자를 거예요. 잘라서 조립해서 이렇게 완성하는 부분까지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시켜 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시키시면 이런 화면이 하나 나올 텐데요.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 혹은 파일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주셔서 들어가시면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지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템플릿들이 뭐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여기 있는 사이즈가 밀리미터 단위 사이즈를 저희는 사용을 할 거예요. 인치 같은 거 선택했다가 나중에 뭐 감이 안 올 수도 있죠. 이거 환산해야 되고 또 저희는 기본적으로 센티미터, 밀리미터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A4 용지 사이즈 아무거나 제작 눌러서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 메뉴들이 이렇게 있고 왼쪽에는 여기 이제 도구 툴 모음이 있고 오른쪽에는 창들이 있습니다. 속성 창도 있고 여러 가지 창들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필요한 것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화면 보는 법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확대를 해서 보기, 축소를 해서 보기 그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이 화면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키보드에 Alt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 가운데를 올려주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다시 내려주시면 축소가 됩니다. Alt키를 다시 누른 상태로 올리면 확대, 내리면 축소. 이거 되게 자주 쓰는 기능이에요. 실무에서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시킨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다, 왼쪽으로 이동하고 싶다, 뭐 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다 할 때는요, 키보드에 여기 스페이스바 키를 누른 상태로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지금 화살표가 손 모양으로 바뀌죠. 이 손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드래그를 하면 움켜집니다. 손이 움켜진 상태로 옆으로 이동, 그리고 드롭 놓으시면은 이동된 거예요. 다시 드롭, 드래그, 드롭. 다시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이렇게 옆으로 다시 가보고 다시 밑으로도 이렇게 내려보고.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우선은 이 상태로 한번 이렇게 쭉 맞춰 볼게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화면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지금 퍼센테이지는 66.67%입니다. 근데 이거를 100%로 한번 맞춰보면 이게 100% 사이즈일 때 이게 50% 사이즈. 뭐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많이 움직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태로 오늘 할 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박스 만들기로 하셨잖아요. 자, 여기는 속에 있는 거 비웠고요. 우선은 정육면체 전개도 그리실 줄 다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시죠? 다시 육면체인데 지금 여기는 뚜껑이 없는 상태고요. 여기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이건 모양을 따로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그냥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박스 전개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우선은 이 바닥면을 기준으로 박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바닥은요, 가로가 12cm, 세로가 10cm예요. 그럼 여기다 한번 상자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왼쪽에 도구 툴에 보시면은, 툴 모음에 보시면, 여기 네모난 박스가 이렇게 보여요. 사각형 도구가. 다시요. 여기 있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사각형 도구하고 이렇게 괄호 열고 M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죠. 이 M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이게 그 단축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있는 단축키 M을 누르시면은 사각형을 그릴 수 있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까만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것도 엄청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선택 도구예요. 선택 도구는 단축키가 V키예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V키를, 키보드의 V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 도구가 되어 있고요. 다시 M키 누르시면은 이제 사각형 도구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일단 사각형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 도구가 선택된 상태로 가로 10에 가로가 12cm에 세로가 10cm인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상관없어요. 모양 상관없습니다. 사이즈 상관없어요. 사이즈는요, 저희가 속성창에 들어가서 새로 지정해 줄 거니까요. 여기까지 힘들지 않으시죠? 자,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오른쪽 보시면 속성창이 있습니다. 속성창 클릭. 여러 가지 창들이 있는데 이 중에 속성창이에요. 속성창에 보시면 여기 사각형 되어 있고 변형에 보시면 폭과 높이가 있습니다. 우리 폭은요 12cm, 여긴 전부 다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120이라고 쓰시면 12cm가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118이 아니라 100이겠죠. 10cm니까. 그리고 엔터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자, 이런 상자가 하나 뜹니다. 그리고 이 상자는요, 왼쪽에 보시면은 면색은 칠은요 하얀색이고 여기 있는 면색 뒤에 있는 건 바로 선색이거든요. 이 선은 지금 까만색이에요. 근데 지금 돼지가 흰색이잖아요. 바탕에 있는 이 A4 용지 지금 이 사이즈가 돼지 사이즈인데 흰색인데 면도 이 사각형도 흰색이에요. 나중에 아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 색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흰색이 아니라 여기 있는 칠색을요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색상 피커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서 다른 색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저는 녹색, 민트색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면색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선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선은 없애줄게요. 이 선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여기 잠깐 보시면 선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선이 이 면에 정확히 테두리 끝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 면의 정확한 테두리는요,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 라인 있잖아요. 여기가 실제 면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까만색 선이 이 면적 밖으로 더 튀어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가 그냥 이 면적인 줄 아시더라고요.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이 선은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면적은 이 파란색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실제 가로 120에 세로 100이거든요. 두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이 보기 편하게 획이구나 이걸 알려주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두꺼워질 경우에는요 실제 이 면적보다 더 오차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획이 이렇게 굵어질수록 사람들이 이 바깥의 라인이 전부 다 이 면적인 줄 되게 많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획을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는 여기 면을 더블 클릭해서 색을 맞춰줬는데 이제 선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 선이 앞으로 더 나와 있죠. 다시 면을 클릭하시면은 면이 칠이 나오게 되고 필이 나오게 되고 자, 스트로크 선을 선택하시면은 선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선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 Shift 키 옆에 보시면은 슬러시가 있습니다. 이 슬러시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색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면도 마찬가지예요. 면도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슬러시를 눌러주시면 선색도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우린 면색은 남겨야죠. 다시 컨트롤 Z 눌러주시면은 실행 취소. 컨트롤 Z 실행 취소. 자, 이렇게 면만 남은 상태예요. 이게 정확히 120에 100 이 면적이 됩니다.
우리 2D 설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정확하게 면과 면이 맞닿고 교차 영역에 딱 맞닿아야 되는데, 이렇게 선이 있으면은 헷갈려 하는 때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선은 일부러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면이 완성이 됐고요. 이번에는 자, 여기 앞면과 뒷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앞면은 가로가 120이 되겠고요. 자, 세로 높이는 6cm입니다. 그럼요, 다시 왼쪽에 툴박스에서 사각형 도구 혹은 키보드의 M을 누르셔서 박스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사각형 모양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속성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사이즈를 기입을 할 거니까요. 자, 폭은요 120이고요. 높이가 6cm, 그러니까 60mm겠죠? 엔터. 그리고 지금 창이 이렇게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네요. 자, 선택 도구가 선택된 상태로 Shift, 스페이스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화면을 조금 위로 끌어봤고요. 자, 상자를 적정한 데 위에다가 이렇게 놔주세요. 다시 조금 줄여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딱 그 조립 딱 전개도를 보면은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위에 있는 선택 도구가 선택된 상태로 V키죠. 키보드의 V키가 선택된 상태로 자, 위에 있는 사각형을 이제 옮겨서 아래쪽 사각형과 이제 수평 위치를 수직 위치인가요? 수직 위치를 맞춰 주시면 돼요. 어떻게 맞추면 될까요? 이렇게 끌다 보니까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자주색으로 길게 선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그 선과 선 끝은 X자, X자 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때 놔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교차 영역, 중심점 막 이런 것들을 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요, 자동으로 잡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가 다른 곳에 놓여 있더라도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자주색 라인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중심점을 맞춰주거나 어떤 선분의 교차점이 딱 접점에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이런 그 자주색 선이 생깁니다. 이때 드롭 놔주시면 돼요. 드래그 하다가 자주색 이렇게 선이 보이네. 중심과 중심이 딱 맞아 떨어졌네. 이때 드롭 해주시면은 이제 지금 중심점이 맞춰진 거고요. 이렇게 맞추셔도 되지만 다른 식으로 맞춰주셔도 돼요. 저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도형을 같이 한번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정렬 기능으로 맞춰주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선택을 할 때 지금 선택 도구가 선택된 상태로 위에 있는 도형과 아래에 있는 도형을 전부 다 일부만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금만 일부만 선택돼도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보시면 저는 이 위에 정렬 그 아이콘들이 쭉 생겨 있는데 만약에 없으시면은 윈도우에 정렬 그 창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정렬 Shift 플러스 F7입니다. 정렬 딱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오브젝트 정렬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정렬이에요. 가로 가운데 정렬 클릭해 주시면 돼요. 정렬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정렬 대상이라고 있거든요. 클릭 길게 해보시면은 선택 항목의 정렬이 있고 대지의 정렬이 있습니다. 대지의 정렬은 이 대지 사이즈, 지금 아까 전에 A4 용지를 만들었잖아요. 문서 제일 처음에 생성했을 때. 그 대지의 중심이 되게 맞춰주세요. 그걸 기준으로 이런 뜻이고요. 선택 항목의 정렬을 눌러서 선택 항목의 정렬을 하시면 이것과 이것을 선택했잖아요. 얘네 둘의 중심을 맞춰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각형들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정렬 대상을 대지의 정렬로 해주시고 얘네 둘을 가운데로 정렬하면은 이 바탕에 있는 대지 사이즈의
그 가운데 줄로 이제 두 개가 정렬이 될 거예요. 딱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대지의 정렬이 아니라 선택 항목의 정렬을 하고 얘네 둘을 가운데 정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두 개가 선택됐는데 선택 항목에 대한 정렬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도형의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정렬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있는 면 여기를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이건 되게 간단해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앞면 박스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 뒤에다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맨 앞에 있던 이 박스를 클릭을 한 상태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똑같은 박스가 하나가 생성이 됐죠. 이 박스를 다시 아래쪽에다 이렇게 자주색이 이렇게 쭉 기준점이 나왔네요. 영역이. 자, 이때 드롭. 그러면은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복사할 수도 있어요. 이거 다시 델리트 키로 지운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복사할 그 도형을 클릭을 하시고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드롭 하면은 복사가 돼요.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드래그 드롭 이렇게 생성이 됐죠? 다시 한번 Alt 키 누른 상태로 드래그 드롭 됐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이 또 안 맞죠? 이렇게 가운데로 끌다 보면은 중심점에 맞춰서 이렇게 주황색 라인이 만들어졌을 때 드롭 하셔도 되고, 혹은 얘네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잡고 정렬에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이 대지의 가운데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이 바깥에다가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데나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가 이걸 레이저로 나중에 커팅을 할 텐데 거기에는 이런 대지 사이즈가 상관이 없거든요. 대지는 그냥 장식용이라고 할까요? 실제 인쇄를 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인쇄가 아니라 이게 DXF 파일로 할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저희는 대지 사이즈에는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럼 일단 대지를 그러면 한번 뭐 이렇게 있을 필요도 없으니까 줄여볼까요? 지금 여기 대지 사이즈를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게 바로 대지 도구인데요. Shift 플러스 5입니다. 단축키가 Shift 5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대지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대지는 문서 하나에 뭐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고 여기는 지금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대지 사이즈는 뭐 크게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줄일게요. 대지를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네, 없습니다. 대지는 문서 하나에 최소한 1개는 있어야 돼요. 1개 정도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작게 줄여봤고요. 다시 선택 도구를 눌러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더 집중력이 좋을 것 같아요. 바탕이 회색인 게.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도형을 이제 그대로 아래 조금 약간 높이를 좀 맞춰 볼게요. 여기 있는 도형들은 세로로는 이렇게 딱딱딱 맞게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틈에 있는 여백인가요? 여백이 사이즈가 이렇게 조금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것도 정확하게 그 간격을 띄울 수가 있거든요. 이 세 개를 전부 다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한 번에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요. 드래그를 할 때는 이 모든 면적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드래그만 해주셔도 다 선택이 되죠. 아주 일부만 들어가도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방법, 키보드의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는 것마다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아까 정렬창을 닫았는데요. 자, 윈도우에 정렬창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오브젝트 분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아이콘을 누르면 될까요? 이게 생긴 게 약간 직관적으로 생겼죠? 두 번째 걸 누르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저것 막 해봐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거저거 다 눌러보세요. 아직 초보잖아요. 이제 눌러보면서 실수도 많이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서거나 이럴 경우에는 물론 저장이 따로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겠지만 그냥 편하게 놀듯이 그냥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빨리 기능도 늘고 아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좀 많이 깨달을 수 있거든요. 어쨌거나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 부분, 자, 여기를 만들었어요. 이제 양쪽, 왼쪽과 오른쪽 면들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 사이즈는 몇이 될까요? 여기는 10이 되겠고요. 높이는 역시 60이 되겠죠? 6cm가 되겠죠? 그럼 한번 오른쪽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 도구를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조립해 봤을 때 높이가 되겠죠, 폭이 60이고요. 자, 높이는 10cm가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의 V키, 처음에 배우실 때 단축키로 배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실무를 만약에 하신다면 그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거나 나중에 계속 쓰시다 보면은 단축키를 사용을 하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서 단축키를 금방 습득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국에는 단축키를 다 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상태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지금 교차 영역이 딱 보이시죠? 중간점 영역을 딱 맞춰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드롭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를 다시 복사해서 왼쪽에다 놔주시면 됩니다. 아까 복사 어떻게 했죠?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얘를 드래그 드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춰 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박스를요, 왼쪽으로 수평 그대로 쭉 맞추고 싶다, 가져가고 싶다 할 때는요, 키보드에 Shift를 누른 상태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Shift를 누른 상태로 한번 쭉 가져가 볼까요? 아무리 아무리 이 마우스를 위아래로 눌러도 얘는 이 가로밖에 이동을 하지 않아요. 가로로 만약에 가져가는 중에 Shift를 눌렀다면, 다시 얘를 가져가는 중에 Shift를 누르면 아무리 위아래로 마우스를 움직여도 이제 가로밖에 이동이 안 돼. 이렇게요. 자, 수평으로 이동할 때는 Shift를 누른다고 했고요. 복사를 할 때는 Alt 키를 누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Alt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와 수평으로, 얘가 복사가 되면서 수평 그대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저는 CC 2019 버전인데 Alt와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저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걸 먼저 클릭을 하시고 이동을 하는 중간에 Alt와 Shift 키를 눌러주시면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으시죠? 이렇게 해서 이 뚜껑이 없는 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해져요.